2부의 핵심은 승자는 승자다워야 된다 라는 거죠. 인류의 여태까지 역사적인 승자들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승자와 약자를 동시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를 그랬을 때 승자와 패자를 78대 22로 기억해야지 승자를 100%로 혹은 또는 패자를 100%로 기억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체소설이죠. 무슨 대원군, 민비, 고종, 정조, 대원군, 선조, 연산군 이런 애들을 내세워서 대체소설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나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것은 그것은 대체소설이지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자가 승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승자의 기록을 해서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 22%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승자와 패자의 기록을 동시에 살필 때 야만이 역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인드라의 제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정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형 칠성시장 대 서무시장, CFR, Foreign Affair, Foreign Policy, TED, 아오지, 실버각 평양냉면, 노르모TV, 독일 공영방송 DW, 강소까치장시장. 원칙이 어려운 이유는 인류에게 당대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생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렬형은 국유원에게 현재 한반도 조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미션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좌익파시오 반미 파시즘에 대항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좌익파시오 반일 파시즘에 맞서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며 우익파시오 반중 파시즘을 조절하여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드라 늘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을 여태까지 동시에 비판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성렬은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한반도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요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를 제대로 각성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나 북한에서 성렬형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파시스트다 라고 내가 단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렬형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파시스트거나 파시스트에 부안해동하는 또라이들이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내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서문시장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면. 오늘은 2등 시장인 서문시장과 경쟁관계인 칠성시장에 갔다는 것,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문시장이 상당히 대중적인, 대구에서도 대표적인 서민시장이라면 가격이 저렴하고 부산의 자갈치인가요? 한다면 칠성시장은 상대적으로 서면시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칠성시장으로 간 데에 대해서 인드라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결단이다. 이번 성렬형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렬형이 서문시장을 갔다면 이번에 메가시티나 어떤 주식 공매도 금지 정책, GTX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포퓰리즘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렬형의 이번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바로 칠성시장 박물이다 라고 인드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메가시티 인드라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인드라의 주된 철학이죠. 서울만 잘나고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 전세계 공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평등 관점에서 매우 올바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 것입니다. 문전비가 반쪽놈이나 문전비 같은 따위의 그런 정책은 오히려 서울만 더 광역시만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문전비나 반쪽노면 때 수도권 집값이 더 폭등했던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성희영 정부 때는 왜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까? 반면에 반쪽노면과 문전비 때는 왜 수도권 집값만 올랐습니까?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도 강조했으니까 인드라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가 걸렸어요. 언제까지 가짜뉴스 프로파간다 음모론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길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청년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숲고통, 대개 특당, 정수기 같은 쓰레기 같은 한국 영화에 빠진 분들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꿈은 좋아요. 그러나 현실에 단단히 두 발을 딛고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드라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총선이나 한국 지방자치제 선거나 한국 대선 모든 선거는 국유본 알파독 선거팀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정세가 우선입니다. 국제정세가 우선인 동시에 인드라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박정희 자조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인드라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로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성렬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정책입니다. 특히 여성 노동 정책에서 한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약간 파셔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성 노동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나아갈 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성 조직들이 대다수가 좌파셔 반쪽 미당에 넘어갔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한 여성 교육, 성범죄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러면 자격증 따야 되잖아. 심리 상담사니 뭐니 이런 거 자격증 딸 때 강사들이 하나같이 다 좌파셔들이에요. 그 성향이야. 그 힘을 지지하면 큰일 난 줄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해요.
여러분 다 겪어봤을 겁니다. 시민운동이나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하죠. 국힘은 이러한 시민운동을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점이 뭐죠?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입니다. 한국노총은 대중조직이에요. 여성조직도, 여성운동 조직도 대중조직이에요. 환경운동도 대중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인류와 한국인과 대한민국의 적절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영업운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 없이 무작정 민주노총 반대하고 한국노총 반대하고 노총 반대하고 여성운동 반대하고 동성애운동 반대하고 성소수자 반대하면 인드라가 지지할 것 같습니까? 지지 안 해요. 꼴통이라고 여기죠. 우에 파쇼라고 여기죠. 대중조직입니다. 문제는 그 지도부를 좌에 파쇼가 장악했다는 게 문제죠. 그 조직 노동자 한국 노동자 대다수는 좌에 파쇼 아닙니다. 좌에 파쇼가 지도하니까 좌에 파쇼가 장악하니까 걔네가 힘이 있으니까 걔네들 말을 듣는 게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꿈을 생각하고 상상력을 키우세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노동자와 한국의 여성과 한국의 환경주의자들과 한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이익을 줄 것인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포함이죠. 예. 그런 것을 고민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국힘에 지금 장애인 의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분야 같은 경우 외국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는 오히려 국힘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힘에는 외국인 탈북자 국회의원도 있었고 필리핀 출신 의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동 의원도 있어요. 반면에 반쪽미당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운동이 뭡니까? 파쇼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네? 국회 보좌관 노조를 가장 잘하는 데가 국힘이고 그 다음에 반쪽미당이고 가장 악랄하게 국회 보좌관 노조운동 당 노조운동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노동당, 오늘날 노동당, 진보당 이렇게 얘기하는 파쇼 정당, 좌파쇼 정당, 초강경 좌파쇼 정당이 가장 극악한 노조 탄압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반쪽 노면이 했던 짓, 반쪽 일성이 했던 짓, 맹꽁이 C8가 했던 짓이에요. 찐꽁에서 쭈국 노조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반쪽 정은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북한의 노조 활동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찐꽁의 종교나 반쪽 일성, 반쪽 정원의 교회나 절처럼 어용일 뿐이죠. 그처럼 반쪽 미당, 그 다음에 그러한 애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애들은 다 사이비응한 거죠. 신실한 신신보다는 자기 이권에 몰두하는 사이비죠. 이해가 되시죠? 양심의 자유를 팔아먹은 자들일 뿐입니다.
각도님, 교사 강사도 다 잡발들. 저는 잡발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뭐 인터넷 용어인데 저는 잡발들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자유좌파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잡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지지합니다. 좌익파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상당수 정교적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들이 문제일 뿐이지, 저는 핵심이 중고교, 중고교 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교적 파시스트들은 대학 교수들이 파시스트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서울시 조희연, 내가 인드라 자유파시스트 시절에 조희연 논문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 강북병원 같은 당뇨병, 인드라 담당 당뇨병 그 의사가 하고 같이 당뇨 치료 받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수가 문제다. 교수. 그 교수의 한국의 대학 교수, 가장 한국의 파쇼 기득권 세력인 대학 교수들, 이게 뿌리째 뒤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일본의 대학 교수와 한국의 대학 교수가 다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대학 교수가 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학 교수가 꿈입니다. 마치 100년 전, 200년 전 조선 왕조시대의 습골통 기득권 양반처럼 말이죠. 한국의 지식인이 대학 교수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오늘날 유튜버들처럼 자신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한국의 지식은 이 기지천 지식인 강준만 교수가 얘기했던, 인드라 강준만 교수는 인정하잖아요. 자유 좌파 지식인으로서 이 기지천 지식인들, 이게 좌우 파시스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오늘날 정교죠. 파시스트 교수들이죠. 꼴통들입니다. 기득권이고요. 집안은 백낙청, 애비가 어떤 놈이고 본인은 어떤 놈입니까? 가장 기득권이고 악질 친일파 집안이에요. 백낙청이. 그런 놈이 한국의 지식인의 뿌리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한국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백낙청! 청작가 비평! 인드라가 강준만을 인정한 건 청작가 비평 백낙청을 감히 깠기 때문에 그래. 아무도 못 가, 백낙청을. 그럼 백낙청을 깠기 때문에 인드라가 강준만 자유좌파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드라 90년대 말에 붉은 악마 1세대 이런 거라서 한걸레를 지독하게 깠어요. 차범근. 근데 차범근의 이론적인 그 어떤 축구 전술에 대해서 인드라도 뭐 이렇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범근에 대해서 과도하게 깠어요. 한걸레가. 그래서 인드라가 책까지 펴냈습니다. 이 한걸레 기레기 문제가 많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차범근이 길을 내 가지고 한국의 상당수가 자유파시오가 됐어. 차범근이가 인드라 차범근 좋아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발정미당이거든. 그래서 MBC, 엠빙신, 그 다음에 안정환 뭐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 버린 거야. 이 인드라 덕분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인드라가 한국 축구에 갈아엎어야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로서 지금 한국 축구계가 인드라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축구판을 만든 게 인드라거든. 농담이 아니고.
인드라가 바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축구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30년 했던 것을 인드라가 갈아엎겠습니다. 반드시 이 공약 지키겠습니다, 인드라가. 당시에 이런 90년대 말에 잘파쇼 유시민이가 유촉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으로, 자유좌파 김대중으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 마치 오늘날 인드라 보기에 유시민이나 뭐 누구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제3호 후보론을 내세웠어요. 그때 인드라가 반대했죠. 김대중으로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2002년 대선 때도 유시민은 정몽준을 반대하고 반쪽노면을 지지했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좌파 김대중 필연이었다. 반대로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 정권인 반쪽노면의 정권 탄생은 대한민국의 불운이었다 라고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현재 국제정세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쉽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CFR은 혼란이고, 혼란에 빠졌고, 내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어렵습니다. 국힘이 참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현재 참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이 꺾이는 거죠. 대한민국이 나아갈 원칙이 꺾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화될 수밖에 없고, 2024년에는 반쪽 정은이 서울을 점령할 수밖에 없고, 맹꽁 시파르 쭝꽁은 대만을 점령할 것이고, 푸딩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분 있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존의 양날의 컴에서 중요한 것은 18대 20이다. 진정한 강자의 면모를 지금 국기본과 CFR이 보일 때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그 경쟁자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인류의, 시민의 생존, 행복,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느냐, 누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반쪽 일성, 문좀비, 반쪽 노면 따위가 아니라, 트럼프 따위가 아니라 이든영, 성렬영,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처럼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정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러시아 침략에 맞서서, 웨파시오 푸딩에 맞서서, 제라스키
유대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축소시키길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지지를 더 강화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우파 공화당 의원들과 자유좌파 민주당 의원들은 네타냐후의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더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것을 브렌스키 대 헬레 키신저의 대결 재판이다 이렇게 본 바 있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인드라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린 폴리시에서 제시하는 중남미 경제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중남미 경제가 보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동시에 포린 폴리시에서 얘기하는 위파쇼 푸딩에 대한 브렌스키적인 반러시아 전략을 지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포린 어페어즈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가 모든 걸 잘못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 협정을 지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같이 가야 된다고 늘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살만과 그 다음에 만수르 같이 가야 된다. 이집트 시시 대통령마저도 인드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튀르키예 에르도안까지도 우리는 포용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정부도 인드라는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포린 폴리시 편집자 입장에서는 사우디 빈살만 모디 튀르키예 에르도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973년에 자이파쇼 모택동과 핑퐁 외교를 했습니다. 부기번은 자이파쇼 모택동보다 사우디 빈살만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모디 인도의 모디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걔가 모택동만도 못한 놈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 걔한테 내미는 타협책은 그거의 10분의 1만큼만 빈살만에게 대우해 준다면 균형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포린 폴리시의 중남미 우선 정책을 저는 지지합니다만 형평성 78대 21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에 대한 10분의 1만큼만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10분의 1만큼만 빈살만 만수르 모디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인드라에게 대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금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다면 균형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죠.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는 말은 쉽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 정세 결과에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400만 분 넘자님 어서오세요. 다만 이들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시민이 우리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각성해서 주도해서 40, 50대 숯골통 대깨특당 몇 달들 이런 숯골통들을 개혁시킬 수 있다면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봐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